조문을 놓고 심상정 대표는 조문을 갔죠. 그런데 장혜영 의원 또 요정 의원 조문 가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좀 의견이 엇갈렸는데 이제 이런 부분을 놓고 또 대표가 사과를 했는데 심상정 대표 사과를 놓고도 또 지지층들이 탈당하겠다. 또 실제로 탈당한 분도 있고요. 이런 부분들도 한번 좀 생각해 볼 만하지요. 관련된 녹취 좀 들어보겠습니다. 제가 마치 좀 박 시장님을 모욕했다는 식으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었는데요.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. 저도 인권 변호사로서 그리고 시민운동가로서 서울시장으로서 박원순 시장님을 존경했습니다. 그리고 그분과 함께했던 많은 분의 애도는 그 자체로 존중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요. 하지만 그때 저 한 사람만큼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고소인 편이라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. 2차 가해가 현실화된 상황에서 고소인뿐만 아니라 권력 관계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거나 하고 있을 많은 분들에게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낼 저 같은 국회의원도 있다고 그렇게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유호정 장혜원 두 의원은 피해 고소인을 향한 2차 가해가 거세지는 것을 우려해서 피해자 호소인에 대한 굳건한 연대 의사를 밝히는 쪽에 더 무게중심을 두었습니다. 두 의원의 메시지가 유족분들과 시민의 추모의 감정에 상처를 드렸다면 대표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. 예, 대표의 사과에 또 몇몇 당내 인사들, 의원들, 또 지지자들 반발하기도 하고 김도수 평론가는 왜 그런다고 보세요? 한국의 진보 정당, 특히 정의당의 현실이 이제 이 상태에 놓여졌다고 생각합니다. 네. 과거 진보 정당은 계급 정당적 토대를 가지고 성장해 왔거든요. 우리 한국에서는 민주노동당을 했고 이 과정을 2000년에 해서 지금 20년이 되었지 않습니까? 이 20년의 과정에서 이제 진보의 의제가 바뀌고 있습니다. 지금 그 진보 의제가 이렇게 유럽 선진국이나 이런 데서 왔던 이제 젠더라든지 이런 문제가 이제 주요하게 떠오르고 있고요. 이 상황에서 이제 이 어떤 의미에서는 구진보와 신진보의 이제 세대 교체, 충돌 이런 지점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정의당에 있어서 과거는 진보적, 계급적 이런 연대를 해왔기 때문에 민주당하고 보조를 좀 같이 맞춰왔습니다. 그러니까 반독재 투쟁과 민주화 이런 거에 같은 이념적 동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같은 보조를 띄워왔던데 현재 새로운 세대들의 진보는 이런 젠더 아젠다, 양성평등 문제 이런 것들이 더 이렇게 올라오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만약 이번에 이제 2020년에 21대 국회의원 선거 이 선거에서 과거 이제 이 위성정당 논란이 있을 때 선거연합정당으로서 민주당과 정의당 그리고 미래당, 녹색당이 같이 진출했다면 아마도 정의당 입장에서는 지금까지의 계급 노선에 입각한 진보 부분이 절반 그리고 저런 신진의 젊은 이제 비례대표 절반이 구성됐을 건데 이분에서 그 선거연합정당 노선을 거부함으로써 5명밖에 당선되지 않았고 이 5명의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은 젊은 세대를 대표하고 있고 이 젊은 세대의 입장에서 보면 젠더 이슈를 가장 앞세운 사람들이죠.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표출된 겁니다. 그래서 이 내용은 진보 정당 정의당의 앞날에 이제 중요한 기로에 놓인 그것의 한 어떤 표현이라고 봅니다. 김영준. 네. 물론 세대 차이가 있죠. 그리고 인식, 가치관, 신념 다 차이가 있겠지만 꼭 세대 차이 때문에 이런 갈등, 다름 이런 게 생긴 것인가 좀 생각해 볼 만한 것이기도 합니다. 좀 두 가지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제 정의당 내부에서 말하자면 뭐 참여계라든지 조금 더 이제 노동 전통적인 어떤 사민주의적 의식과 좀 다른 조금 더 상식적인 선에서 진보 운동을 하시는 구성원들의 입장에서는 노회찬 전 의원 문제도 있었고 해서 이 부분을 그렇게 가져가는 것이 맞느냐 하는 데 대한 부분인데 더 한 끗불 더 나아가면 사실은 어느 벽에 정하게 되냐면
비례대표 선정 과정에서 심상정 후보가 독식했다든지 내부에 흐르는 어떤 기류들이 있는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당신이 선정했던 그 후보들이 지금 판단하는 것이 내 마음에 안 든다. 네. 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.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인 어떤 그 불만들이 당 내에. 단순히 저 두 후보가 그래요. 두 의원님들이 뭐 조문하지 않기로 했다는 그 자체가 탈당만큼의 그런 급속한 것을 불렀느냐. 저 5명밖에 비례가 되지 않았는데 저 선정 과정에서 섭섭함을 노정했던 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렇게 만든 사람들이 전혀 나하고 다른 입장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표출 이런 것들도 조심스럽지만 예견해 볼 수 있는 거고 그 이제 말씀도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. 일리가 있게 들립니다. 최경철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셨나요? 뭐 사람이라는 게 의리를 중요시 여기죠. 그리고 예정도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. 인간이니까 그렇습니다. 그런데 이번에 심 대표는 의리와 예정에 대해서 조금 이끌렸던 것이 아닌지. 그러나 젊은 그 당원들은 의리와 예정보다는 정의당이 지켜야 할 가치는 무엇이냐. 정의당은 성인지 감수성 같은 가치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. 이러한 가치를 두고 의리나 예정을 생각해서 이 가치를 묻어서는 안 된다. 그 젊은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. 거기에서 가치 충돌이 구세대와 신세대가 차이가 난 것 같은데 저는 정의당이 앞으로 현대적 정당으로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는 예정과 의리보다는 역시 정의당이 지켜야 할 가치, 성인지 감수성이라든가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 조금 생각했다면 이번 사과 발언은 좀 나오지 않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. 네, 잘 들었습니다. 근데 신상범 의원 네. 보면은요, 이제 달라요. 다를 수밖에 없고 이 다른 것을 받아들여야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. 우리 사회가 결국은 이 진영으로 완전히 모든 사회 분야가 완전히 딱 갈라진 게 이번 사건에 드러났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정의당도 마찬가지인데 정의당에서도 보면 이제 젊은 의원들 입장에서는 저렇게 여권 전체가 추모 분위기로 하면서 사회 전체가 확 휩쓸리는 데 대한 반발 심리가 있었을 거예요. 그리고 젊은 여성, 피해 여성의 목소리는 하나도 안 들리는 상황. 잘못했으면 요번에 발인 끝나고 나서 했던 기자회견 자체도 안 했더라면 굉장히 묻힐 만한 그런 상황이었잖아요. 거기에 대한 젊은 의원들은 반발이 있을 테고 심상정 대표로서는 아마 어정쩡하게 이중적 행태를 보인 건데 제가 볼 때도 미래는 젠더 감수성에서 이런 데 정의당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예.